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요. 연방정부 예산안도 뭐 봉합 수준입니다만 일단 선을 넘어갔고, 그 다음 관심 있는 게 이번 주 이제 당장 내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기대감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지 우리가 또 전문가한테 들어야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다음 질문으로 하고, 지금 어쨌든 미중 간의 관계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현황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유화적인 제스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일단은 토니 블링컨 장관, 그다음 7월 달에 옐렌 장관, 9월 달에 미국 이제 레몬드 장관도 방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상에 맞춰서 또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도 사고, 지금 보잉 또 비행기도 지금 사겠다 이런 식의 지금 말도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론은 결국은 전략적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경쟁적 협력자이자 전략적 경쟁자이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총론에서는 좀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강론에서는 여전히 충돌한다. 이미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첨단 기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부분의 첨단 기술 부분, 그다음에 국제 표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미중 양국은 이제 건너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저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다 이제 이미 이런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이는 지금 여러 가지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상호 좀 협력, 소통을 강화해서 또 혹시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하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경쟁은 지속하되 갈등은 가능한 최소화하자, 이런 식의 컨셉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했을 때 간단합니다. 일단 미국이나 중국이 상황이 별로 안 좋죠. 미국 CBS나 CNN이나 뉴욕타임즈 지금 미터 매치 결과가 그렇죠.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때문에 내년 1, 2월 달 이 경제 지표 개선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자기 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특히 이제 지금 중동 전쟁에서 지금 이란 개입 이런 것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계속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리더십의 약화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측면. 중국 입장도 우리 경제 하방, 지금 경제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 시장, 미국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략적 적과의 동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마디로 박승찬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적과의 동침, 전략적 적과의 동침. 중국은 경제가 어렵고요.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상황이고, 미국은 또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36. 136. 예, 그러니까 이번 아젠다 글로벌 비중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이슈가 1이죠. 한 10% 정도 됩니다. 글로벌 이슈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신흥국도 부채 문제, 그러니까 세계 1, 2의 경제 대국이 나서자, 이런 식의 부분. 크진 않죠. 한 10% 정도 저는 이제 아젠다가 설정이 될 거로 보여지고, 두 번째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지역 안보죠. 이게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북한 무기 거래,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위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의 중국 역할론이 한 30%의 아젠다에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제 바로 남은 60%인데 바로 양자 간의 쟁점 이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우리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완화될 것이냐, 그다음에 타이완 부분들 지금 계속 지금 긴장감이 조성되는데 타이완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중국 지금 고율 관세, 이제 이런 높은 관세를 좀 완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주요 의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이미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미국을 갔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부총리 허리펀과 그다음에 옐런 장관이 만났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제가 이제 그러면 미리 결론 나오기 전에 판단을 한다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디커플링과 디리스크는 확연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미국의 대중국 그러니까 기술 제재 압박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거는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체에서 자꾸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야는 디커플링 완전히 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디리스킹은 지금 이제 타이완 이슈 아까 말씀드렸고 남중국해 이런 충돌 방지죠.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1년 넘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미중 간의 지금 군사 통신 채널도 복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고율 관세 지금 완화 부분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가 윈윈하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에서 또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중국은 지금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투자와 지금 소비로만 버티고 있는데 수출이 여기서 좀 풀려주면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가 이제 하면서 아마 중국은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지금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만나는데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때 중국이 계속 요구했던 게 바로 이제 5불을 지켜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해라. 그게 이제 5가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신냉정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 체제 변경을 미국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때리지 않겠다. 대만 독립을 지지 않겠다. 등등 이런 건데 사실 이것 부분에서는 미국도 난처한 부분들이거든요. 계속 이 주제는 겉도는 주제로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미국이 중국한테 국채 요구, 국채를 더 사달라 이런 것도 아마 저 합의점 도출에 매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36, 10%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좀 서로 이 격을 세우는 이야기. 합의점 도출이 매우 쉬운. 30%는 지역 안보. 요거는 이제 합의점 도출은 조금 더 까다로운. 나머지 60은 경제 분야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양자 간의 쟁점 이슈들. 쟁점들. 네. 양자 이슈죠. 다자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항상 정상회담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외교 파트에서 만났던 것은 의전이라든지 돌발 상황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였을 거고요. 결국 이제 경제 파트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국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나왔던 얘기 기대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더 디커플링 디리스킹 말씀하시는데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혼동화 헷갈리죠. 지금 기사는 지금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번에 내용 보시면요, 미국 재무부는 이제 일종의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만났던 결과에 대해서. 그 보면 이제 미국은 규제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중국한테 요구했다. 그다음에 IMF 쿼터 양을 좀 증액시키기로 했다. 그다음에 신흥국 부채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사실 중국 쪽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디리스킹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디리스킹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디리스킹은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서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가 이미 떨어질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계속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경제 수장들이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국채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면 국채가 지금 중국은 스탠스는 지금 계속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을 때가 2019년대, 그러니까 2019년도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2018년도, 19년도에 중국의 보유한 국채가 지금 한 1조 한 800억 달러가 정도 됐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600억 달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지금 부양책 하려면 돈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사줘야 되거든요. 지금 2위의 국채 보유, 미국 국채 보유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고율 관세 부분도 충분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하다. 왜? 서로가 다 맞아떨어진 이익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두 경제 수장에서 여러 가지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물질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서 봐야 될 이번에 정상 지금 이제 곧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좀 민감한 부분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 말씀드렸던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좀 아마 서로 합의점 도출은 매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어쨌든 관례적인 피상적인 만남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협력이 있느냐 이걸 하려면 공동선언을 성명을 발표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기대감을 넘어가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1년 전에 이제 발리 회담에서도 그냥 뭐 3시간 넘게 이야기했지만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채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양국이 조금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빅딜까지 뭐 전격 합의는 아니지만 아마도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번에 미중 관계 해빙이 뭐 분수령이 될 것이냐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구두적인 그다음에 채널을 복원하는 차원에서의 합의점 도출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게 일단은 뭐 일단 재무부 양쪽 미중 양국의 뭐 소통 고위급 측면에서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들 서로 합의할 것이고 워킹그룹 미중 간 워킹그룹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제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적 뭐 교육 교류 뭐 이런 부분에서 확대 그러니까 이런 민간 차원에서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권에 중국 비자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빼고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질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하자라는 소통의 측면에서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공동 성명 같이 나란히 서서 발표하는 정도까지는 기대하는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양국 관계는 고착화, 구조화되어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풀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국가적인 아젠다가 이제 걸린 문제이고요. 미국 대선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중국은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선거 있다면서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는 거를 선호하면서 도와줄지 아니면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 트럼프도 우린 겪어봐서 뭐 할 수 있다. 뭐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게 지난 대선 미국 대선 때는 트럼프를 선호했던 측면이 있었죠.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딜하기 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주면 되는데 경제적 선물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견제 방식의 차이점을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국을 공격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뭐 트럼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일단 미국 우선주의해서 모든 걸 때립니다. 그죠? 바이든은 동맹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러면 외교적 접근 방식도 트럼프는 국제기구 WTO나 다 이제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은 다시 복귀하는 것들. 세 번째가 이제 통상 외교 대중국과의 협상 방식인데 트럼프 때는 뭐 관세, 환율, 그러니까 뭐 기업 제재, 무차별식 공격이었다면 바이든은 영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대결할 국면, 협력할 국면, 경쟁할 국면.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구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좀 아마 그 바이든을 선호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도 만나봤지만 만약에 내년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묻고 또 불러가. 과거의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죠. 바이든이 했던 좋은 방법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식 또 제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이든보다 강력한 틈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대중국 견제 방식 플러스 트럼프식 관세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힘들다. 원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화당이 더 강력한 더 강하게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에서는 바이든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외교는 저걸 만들지 안 된다. 뭐 그다음에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내년 저 말씀드릴 때 대선의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바이든의 행정부에 맞춰놨는데 그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됐을 때 우리의 스탠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 더 좀 실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좀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이제 제재함으로써 우리가 또 제3국에서 얻어온 기회적인 요인이 많았거든요. 요게 아마 좀 어려워질 것이고, 제3국 시장에서 또 이제 중국 제품과의 또 경쟁도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미국 대선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지는 판이 우리 산업, 기업들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변화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앞에 온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와 미중 간의 관계, 오늘 이슈 진단했습니다. 확실히 또 전문가의 시각을 들으니까 더 깊은 이해가 좀 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